쾌적한 국미수다의 서경석입니다. 이윤석입니다. 자, 요즘 미수다에서 이분이 입을 열면 빵빵 터집니다. 아, 그렇죠. 자, 미수다의 재간둥이 데프콘. 반갑습니다. 에이야! 짜랑짜랑 베이비! 자,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일단 문제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매일매일 하는 결심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몸 만들기죠. 결심은 매번 하는데 예, 안 만들어져요. 네, 제가 볼 땐 저 이윤석 씨 그냥 살아 숨쉬기 이 정도의 목표를 하는데 서경석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결심을 이뤘죠. 결혼.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후회되는 게 안 배웠어야 되는데 배워서 담배 끊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요. 금연하는 게. 근데 여러 가지 결심들 중에서 우리가 항상 매년 하는 결심이 바로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 다이어트 열풍이 시작됐을까요? 한국의 옛 추억 속 살 빼기 풍경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늘씬한 몸매를 꿈꾸며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옛날에도 다이어트를 했나요? 통통한 체형을 부러워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보릿고개에 끼니 걱정이 마를 날 없었던 그때는 남은 밥알 하나에도 어른들께 혼쭐이 나곤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 먹어서 혼났죠. 그럼요. 살집 있는 몸일수록 귀티가 난다고 해서 볼록한 배를 보고 사장님 배 같으시네요. 참 복스럽네, 만면일감이네 이런 말을 칭찬처럼 건네곤 했습니다. 나다. 우량아 뽑기 했죠. 그러다 경제 부흥기로 들어선 70년대부터는 먹을거리가 풍부해지면서 비만증이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네?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과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체중을 줄이려는 고민도 본격화됐습니다. 예전에 있었군요. 문제입니다. 1970년대 젊은 남녀 사이에서 가장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으로 한때 그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던 이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자, 아주 귀한 화면을 봤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던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한다. 니들이 보릿고개를 아냐 이런 말씀하시죠. 시절이 참 이제 좋아지면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데프콘 씨도 나름 다이어트를 좀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좀 덜 놀라시는데요. 이게 다이어트 한 몸입니다. 25kg 뺐어요. 많은 분들이 데프콘 씨 지금 몸이 뭘 다이어트 한 몸이냐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의아하죠. 이 참 저분이 예전에 뭔가. 참 했네요. 대단했었어요. 아니, 하필을 저가지고. 데프콘 옛날에는 사장님이셨네요, 뭔가가. 1960년대 몸이었죠. 저 때가 127kg 나갔을 때. 그래요. 예. 이때 몸도 몸이지만 머리도 쪘었거든요. 이때는 최근에 머리도 뺐어요. 머리 많이 빠졌어요. 저거 봐요. 머리도 빼고. 완벽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이제 이 모습은 없는 거야. 아이고. 자, 그럼 오늘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봅니다. 70년대 젊은 남녀 사이에 유행했던 다이어트. 그런데 당시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기도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적으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일본의 시오리 씨는 뭐라고 했나요? 저는 식초라고 식초. 썼어요. 식초. 네. 네. 아무래도 그때는 아마 생활용품석에서 그렇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식초가 그 지방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제 엄마나 엄마 친구들이 자주 식초 다이어트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따라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좀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컸죠. 양이. 그래서 여기가 타서 아파서 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때.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살이 빠지기보다는 말수가 줄어들었겠네요. 일본이 사실 다이어트도 저 일가견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정말 신경 써서 늘 다이어트를 하는데, 근데 그 제 친구가 뭐 해봤는데 살 뭐 2kg 좀 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식사를 3번 하기 전에 20분 전에 초콜릿을 먹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배가 부르니까 조금 그래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저도 따라 해봤어요. 그거도. 그러면 좀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쪘어요. 크리스티나 씨가 랩 포장. 랩보자. 네, 랩 보잔. 그거 우리 대본시 하는 랩 아니에요. 다른 랩이에요? 다른 거예요. 특히 그냥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만약에 발 여기 너무 살 있으면 그냥 랩핑하는 거 과일처럼 그 다이어트 했어요. 래핑. 네, 근데 래핑. 맞아, 여자분들 특히나 오빠 그 손 흔들 때 떨리는 안녕살. 그렇죠, 바로 여기 그렇죠, 이 안녕살이라고 해요. 이 안녕살에다가 굉장히 많이 그 랩을 감더라고요. 주로 그 랩 포장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팔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쪽, 그다음 칭칭 감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넣어야 돼요. 만져주면서 빨리 사라져라 얘들아 이러면서 주문을 넣어줘야 돼. 그냥 해서는 안 빠져요. 찜질방에 그렇죠, 가면 그렇죠. 그거 하신 분들 많아요. 네, 저는 제 한국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바나나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제 아침에 점심, 저녁 밥은 안 먹고 그 대신에 바나나만 먹었어요. 근데 원래 사람들이 이런 다이어트 할 때는 예를 들면 아침에 바나나 한 개 먹고 점심 때 뭐 예를 들면 바나나 케이크나 바나나 쉐이크 먹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침, 점심, 저녁 배부를 때까지 바나나 먹었어요. 배부를 때까지. 네, 그래서 친구가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아니 근데 사실 바나나 얘기하니까는 말인데 이제 이 퀴즈하고는 좀 먼 게 사실 바나나는 80년대 초까지는 완전 너무 비쌌어요. 그럼요. 1년에 우리가 한두 번 먹고 진짜 젓가락에다 꼽아가지고 거의 핥아 먹었어요. 안 믿어지세요? 정말 그랬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바나나 껍질 같은 경우도 립밤이 따로 없어. 바나나 껍질 입에다 쓱쓱 문대고 딱 가면 아 얘네 집이 잘 사는구나. 그런 데가 바나나가 맞아요. 정말 귀한 거였어요. 그때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예. 원숭이들이 바나나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나는 그 정도 못하는데 원숭이들은 막 먹고 있어요. 동물도 저렇게 많이 먹는데. 과테말라에는 과일이 많아요. 과일. 그래서 이런 과일 다이어트 인기가 되게 많대요. 과일 중에서 특히 멜론 다이어트 인기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멜론 보면은 물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많이 마시면은 당연히 살 빠져요. 세르지오 씨는 저희랑 의견이 안 맞네요. 이분은 너무 입이 고급이야. 바나나도 핥아 먹었대는데 멜론을 어떻게 봤어 우리가? 과테말라에는 멜론이 좀 흔한 편인가 봐요? 네, 싸고 왜냐면 과테말라는 아까 말 들었는데 과일이 많아요. 그래서 싸요. 우리도 불가리아에서 네.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음식 먹는 다이어트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엄마 그런 다이어트 했을 때 우리 아빠랑 너무 걱정했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고구마만 먹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옥수수만 먹고 한국에서 그런 다이어트 아닐까. 그래서 레몬 다이어트 썼어요. 레몬 다이어트. 네. 일주일 동안 레몬만 먹어요? 네. 레몬만 먹으면 얼마나 심하고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여기 다크서클가 많이 생긴대요. 다크서클. 예, 다크서클 많이 생긴대요. 레몬 많이 예, 이 레몬을 많이 먹으면 왜냐면 많이 죽이니까 다 죽인대. 근데 그래서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다 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원푸드 이렇게 다이어트 얘기 나오는데요. 네. 사실 처음에 좀 살 빠질 듯 하는데 이 사실 이런 원푸드 이렇게 계속 평생 동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얼마 후에도 스톱하면은 바로 다시 쪄요.
오히려 더 많이 칠 경우도 많아요. 요요가 바로 오죠. 바로 오죠. 건강에도 안 좋죠, 원푸드 다이어트가. 안 좋죠. 왜냐면은 그 원푸드 먹으면은 그 영양분 있잖아요. 그 균형이 잘 맞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빨리 노화되거나 아니면 소화 기능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탈모나 골다공증 그런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차라리 식사 세끼 기니 다 하시고 거기다가 그 식사량만 좀 줄이면은 그거는 가장 좋고 거기다가 운동 같이 하시면은 오히려 몸 관리 잘 되죠. 맞아. 우리 저 박사님 오늘 저 방송국으로 왕진 나오신 분 같아요. 뭐 그렇죠. 오랜만에 아주 박사님다운 면모를. 자, 우리 유프레시아 씨는 어떤 특이하네요. 맥주 다이어트 했어요. 왜냐면 어떤 한국 친구 있잖아요. 맥주 다이어트 했어요. 그럼 저녁 대신 500cc 원샷 하고 그럼 한 달에 8kg 빠졌어요. 네네. 하지만 문제 아팠어요. 아프죠. 많이 아프지. 엄청 아프지. 저도 이제 유프레시아랑 비슷한 생각했는데 네. 원래 다이어트 저기 술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술로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막걸리는 맥주에 비해서 일단은 영양도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이 마셨잖아요. 또 값도 싸고 그리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그걸로 이제 다이어트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밤낮으로 계속 먹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따로 씨 그런 것 같아요. 막걸리도 많이 먹으면 아파요. 저는 아직 멀쩡해요. 70년대니까 그럴 듯해요, 막걸리. 그 당시. 그렇죠. 혹시 따로 씨 주위에는 한국 친구들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많죠. 예, 많죠. 근데 보통 그런 식이에요. 항상 아는 언니들 뭐냐면 뭐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나 이거 뭐 먹어.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이번 주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그 다음 주 만나면 두부만 먹는데요. 근데 항상 변화가 없어요. 안 빠진 것 같아요. 네. 말로만. 아마 맞아. 뭐 하여튼 숨어서 먹겠죠. 저는 여기 냄새만 맡아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사실. 저는 한번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친오빠들 너무 햄버거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햄버거 식당 가는데 거기 아무 음식도 시킬 수 없었어요. 다 느끼한 이런 다이어트 안 좋은 음식이었는데 그래서 오빠만 이렇게 햄버거 시키고 저 옆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오빠한테 2분만 빌려줘 이렇게 했더니 2분 동안 햄버거 그냥 탁 들고 계속 맡은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효과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계속 맡으니까 갑자기 먹기 싫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는 햄버거한테 못할 짓인데. 미안하지도 않아요. 햄버거한테.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굶는 것보다도 문제 생겨요. 왜냐면 쓰레기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안 먹으니까 다 한숨만 먹잖아요. 엠나 씨는 김치. 김치 다이어트. 김치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김치 많이 먹으니까 김치 없이 못 살아서 김치 양을 좀 줄여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제 생각에는 김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 음식 먹으면 더 고파져요, 배가. 그러면 김치를 없애버리면 밥 안 먹잖아요. 그렇죠. 김치가 식욕을 돋구기 때문에 김치를 줄이면 다이어트가 될 그 것이다. 말이에요. 예. 엠나 씨는 참 보면 볼수록 저희 대전의 친형을 닮았어요. 정말 똑같네. 이상해. 제 생각에는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한 거 그 학교 운동장 다 저녁에 아니면 새벽 하면 그래요. 아침에 맞아. 다 이렇게 그렇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봤는데요. 정확해요. 그럼.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왜 부작용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70년대. 70년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생각하시는 그냥 운동이니까 그때 뭐 다른 부작용은 없고 저렇게 안 들으시처럼 흉내내는 부작용이 좀 있는 자,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설사약은 값싸고 구하기가 쉬워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설사약을 조금 과다 복용한 분들은 각종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운동 다이어트. 산책과 줄넘기 등 가벼운 운동은 물론이고 전문 헬스클럽의 실내 운동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엔 이 체중 감소와 건강 모두를 고려한 다이어트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야 성공한 다이어트 아닐까요? 무아지경이에요. 자, 저 정답이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을 복용한다였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약을 먹어서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안 좋은 노폐물들이 배출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배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면 그거보단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럼요.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몸을 털어줘야 돼. 신났죠. 근데 문제는 70년대뿐만 아니라 요즘도 이 방법을 쓰고 계신 분들이 소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끊으면 불안감이 심해져서 잘 못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이제 저는 또 뭐 주변에 이제 보면은 별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중에 사우나에서 이제 땀 빼는 걸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보면은 이렇게 휘청휘청할 때가 있거든요.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왜냐면은 일단은 사우나 땀을 빼면은 체액만 빼는 거지 사실 지방하고 체 조직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탈수되고 아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쓰러지거나. 서서히 빼면서 줄여가야지.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급하게 해야 되니까 네. 뭐 여름 되기 한 달 전쯤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은 결혼식 가기 한 2주일 전에 급하게 막 살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